창원 대원초등학교 빈 공터에 마을 주민들을 위한 배움의 공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경남 김해시와 전남 신안군 두 지자체가 동서 화합과 상생 발전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부산 요양병원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경남도가 도내 126개 요양병원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하객으로 위장해 답례금 7만 원에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 4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네, 창원 대원초등학교의 마을 주민들을 위한 배움의 공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학교는 빈 공간을 활용하고 주민들은 학생들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되면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구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창원 대원동 구도심에 위치한 대원초등학교. 과거 전교생 1,000명을 넘겼지만 학령 인구가 줄면서 학생 수가 절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학교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와 상업 지역이 들면서 옛 마을 공동체 공간도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부족한 동네 쉼터의 갈증을 느낀 학교와 주민들이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직접 나섰습니다. 학교의 빈 공간을 활용해 주민들의 배움터를 조성하기로 한 겁니다. 아파트 새로 생기면서 이제 구주택이 이제 없어지고 지금 개발하는 상태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놀이시설도 별로 없고, 그래서 거기 공간에서 뭐 학부모라든지 주민들 또 뭐 선생님들 어린이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니까 기분도 좋고 또 잘 될 것 같고. 전국 최초로 추진된 대원초 학교안 배움터 상상의 숲. 다음 달 초 문을 열면 생태와 문화교육, 공연 등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도 24시간 개방돼 주민 쉼터 공간의 역할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의견을 그동안에 많이 수렴을 해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런 바람도 담고 또 공공건축가의 어떤 전문적인 손길도 함께 거쳐서 함께 지금 만들어가는 장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경남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와 함께 상상의 숲과 같은 학교 안 생태 놀이터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에서 이제 공익재원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행정은 이런 조성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을 했고, 그리고 학교는 공간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간들이 주민들과 잘 활용되는 것을 또 눈으로 보시면 이런 사례들이 많이 확대되지 않겠느냐. 학생과 학부모, 주민들이 공간 디자인부터 조성까지 함께해 그 의미를 더한 상상의 숲 조성 사업. 사라져가는 마을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부산에서 요양병원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경남도가 도내 126개 요양병원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종사자와 시설 방역 실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여부, 비접촉면의 방역 준수 여부 등입니다. 경남에서는 부산 요양병원 집단 감염과 관련해 접촉자 2명과 동선 노출자 2명이 검사를 받았고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하객을 위장해 답례금 7만 원에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 4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7살 A씨는 지난 4월 25일 창원의 한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낸 하객인 것처럼 행세해 신랑 측과 신부 측으로부터 각각 한 차례씩 답례금 7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사태로 결혼식장에서 하객들에게 식사 대접 대신 답례금을 지급하는 것을 알고 마스크를 바꿔 써가며 2차례 답례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금을 전부 되돌려준 점을 참작했지만 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해 징역 4개월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창원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에서 단속 이후에도 성매매를 알선해온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다른 업주 56살 B씨에 대해선 집행유예 2년에 징역 10개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같은 혐의로 벌금형 선처를 받은 적이 있고 지난해 9월 있었던 일제 단속 이후에도 영업을 이어가 죄질이 나쁘다며 법정 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신안의 하이도와 김해 봉하마을은 공통점이 있죠. 바로 역대 대통령을 배출해낸 지역인데 두 지자체가 신안 하이도를 김해시의 섬으로 선포하고 동서 화합과 상생 발전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김해시 공직자들이 10월에 싸늘한 바닷바람을 뚫고 전남 신안군에 속한 섬 하이도를 찾았습니다. 두 시군의 자매결연 1주년을 기념해 하이도를 김해시의 섬으로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안 하이도와 김해 봉하마을은 김대중과 노무현의 고향. 전직 대통령의 어록이 담긴 조형물을 하이도에 설치하고 상생발전의 공동체가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영원한 어르신 두 분의 고향 김해시와 신안군이 자매결연을 맺어 상호 발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김해시의 섬 하이도로 힘찬 출발을 선언합니다. 선포식에 이어 도착한 곳은 김 전 대통령의 유년 시절을 보냈던 생가. 이희요 여사와 나란히 생가를 지키고 있는 영정 앞에 분향한 뒤 김대중 정신을 되새기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추모식에 이어 인근 섬 도초로 이동해 덴마크형 섬마을 인생학교를 견학하는 일정도 소화했습니다. 앞서 목포 원도심과 신안 자은에선 주요 관광지와 명소를 둘러보고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공동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보니까 참 좋네요. 민관 그리고 차후에 어떤 경제적인 교류도 할 수 있다면 오해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는 선포식을 계기로 봉하마을 주변 도로의 명칭을 천사대로로 바꾸겠다는 입장. 앞으로도 동서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에 두 지자체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역대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 철학 이런 것을 우리가 후세에 널리 기리고 또 자자손손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신안군과 김해시와 신안군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는 그런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치적으로도 또 현재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도 큰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두 자치단체가 자매결연을 통해서 그 성과를 극대화하고 또 영원함의 상징적인 교류 측면에서도 그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뜻깊은 인연을 맺게 된 김해시와 신안군. 이 두 기관의 교류가 영호남의 오랜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 발전에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부산시 국정감사의 주요 현안으로 김해 신공항이 떠오르는 가운데 수도권 정치인들의 김해 신공항 반대 지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서울 강서구 을, 홍기원 경기 평택시 각 국회의원 등 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김해 신공항의 문제점과 가덕 신공항의 필요성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가덕도 신공항이 확장성과 안전성 면에서 훨씬 낫다고 본다며 지지했습니다. 김해 골든 루트 산단 집안 침하와 관련해 김정호 김해을 국회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안 침하의 원인이 공사비 절감을 위해 보강공사를 하지 않은 산단공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6월 집안 침하 피해 전수조사 결과 10개 입주기업 중 4곳꼴로 심각한 집안 침하 피해가 발생했고 당시 조사된 보수비만 87억 원에 달했습니다. 김 의원은 산단공이 원인 규명과 함께 보상 대책을 마련하고 보수공사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골든 루트 산업단지는 산업단지공단이 지난 2007년부터 2014년 사이 조성한 곳으로 공장 내외부 지반이 40cm에서 1m까지 내려앉아 입주사와 직원들의 불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가 열리는 당항포 관광단지에서 공룡 화석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 최초로 알로사우루스 전신 골격도 선보이는데요. 이 공룡의 역사를 품은 희귀 화석들을 표영민 기자가 스마트폰에 담았습니다. 알로사우루스의 전신 골격 화석입니다. 쥬라기 시대 후기 가장 강했던 것으로 알려진 육식 공룡입니다. 30여 개의 날카로운 이빨이 특징인 알로사우루스의 전신 화석이 국내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내 한 점밖에 없는 스피노사우루스 화석도 선보였습니다. 다양한 희귀 공룡 화석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눈을 떼지 못합니다. 재밌었고 신기했고 화석 발굴이 완전 재밌었고 막 신기했어요. 공룡 엑스포 기간에 열릴 예정이던 특별전이지만 코로나19로 엑스포가 내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앞당겨졌습니다. 공룡 엑스포 조직위가 엑스포 연기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240여 점의 공룡 화석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겁니다. 이번 특별전은 안면도 쥬라기 박물관에서 약 240여 점의 진품 공룡을 화석을 임차해 특별전 형식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알로사우루스는 국내 최초로 선보인 화석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특별전이 열리는 당항포 관광지 야외 거대 공룡 모형과 캐릭터 공룡 등이 전시돼 볼거리를 더하고 있습니다. 공룡의 신비와 공룡 엑스포를 미리 볼 수 있는 공룡 화석 특별전은 10월 31일까지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경남의 사립학교에서 교육 공무원 퇴직자를 채용하는 법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20년 7월까지 교육청 지방공무원 퇴직자의 사립학교 진출 현황을 보면 경남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이 8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창원의 한 사립학교는 3급 퇴직자를 교장으로 2018년과 2020년 연이어 임명했고 거제 한 중학교도 지방 서기관, 5급 상당 별정직 퇴직자 등을 연달아 학교장에 앉히는 등 교육청 퇴직자만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6월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라 사립학교 취업을 희망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은 심사를 받아야 하고 퇴직 후 3년 동안은 취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정안 이전 취업자의 경우 사립학교는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을 해왔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은 법 허점을 악용한 사례라며 전관 예우, 교피와 의혹 제기가 충분한 만큼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경남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를 보이는 곳 있겠고 대기도 건조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낮아 일교차 크고 쌀쌀할 전망입니다. 특히 지리산, 덕유산 등 상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 있어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해상도 대체로 흐립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바다의 물결 최고 2.0m로 다소 높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주의가 필요하며 빨래는 야외에 건조하는 게 좋겠고 잠들기도 쾌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